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성광밴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을 좀 봤을 때 조선주가 좀 좋은 흐름세를 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지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광밴드 차트 흐름세부터 함께 살펴보게 되면 제가 금일 한 2% 이상의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 기자재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많이 추적을 하고 있는 게 태광하고 성광밴드죠. 특히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적의 이 컨센을 실제로 좀 참고를 해보면 23년과 비교를 했을 때 24년 같은 경우 그리고 25년까지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23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영업이익 측면이 상승할 전망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을 했던 포인트가 바로 BPS였습니다. 기업의 주당 순자산 가치를 파악을 했을 때 24년 같은 경우에 한 19,000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적인 측면과 비교를 했을 때 가치보다도 떨어져 있는 그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존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의 매집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금일 외국인의 매집세 어제부터 지금까지 좀 들어와 주고 있는데 과연 외국인의 매집세를 왜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글로벌 정세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석을 해봐야겠고 현재 시장의 관심은 넥스트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될지까지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금일 전반적으로 조선주가 이렇게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수주가 밀려드는데 주가는 왜 오르냐? 왜 안 오르냐? 조선주 오를 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조금씩 조선 쪽으로 쏠리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정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 PPI 지표 자체가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CPI 지표도 떨어졌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유동성 자체가 시장으로 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보게 되면 다시금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조가 꺾이면서 다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다시 한번 2024년 4월 같이 환율이 상승한다. 그렇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업체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가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현재 한 78불 정도 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유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정세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경향이 있죠. 특히 유가가 상승하면 이 LNG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조선 업체들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받아주면서 어떤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성강밴드도 기자재 업체에 속하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의 원유 재고를 함께 체크를 해보면 이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왔습니다. 6월 12일 같은 경우에 23시 30분에 결과값이 나왔죠. 두 번 연속으로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급이 늘어났다. 그래서 유가의 하방 압력을 견인을 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는데 이 결국에는 유동성 측면에서 원자재 시장에도 돈이 들어와 주면서 유가 역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일정 자체가 6월 30일 날 제조업 지표가 나옵니다. 중국 경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날 제조업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 자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수요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과 함께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가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성간밴드 역시 좋은 흐름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차트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성강밴드의 어떤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보게 되면 조선에 대한 어떤 테마성 이슈가 부를 때 업황적인 측면이 좋아질 때 그리고 글로벌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성강밴드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 결국에 환율이 상승하는 순간,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는 순간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거고, 그리고 유가가 상승할 때는 이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전반적으로 기자재 업체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봉의 흐름상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121선 구간에서 윗꼬리가 좀 강하게 출현을 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121선 구간을 먼저 좀 돌파를 해주고 61선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죠. 이제 하반기에 실적주에 대한 기사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재무적인 측면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24년 영업이익 증가하죠. 그리고 25년까지 실적이 괜찮은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PS도 살펴봤을 때 주당순 자산 가치보다도 현재 주가적인 측면이 더 아래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의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대선이 있죠. 그리고 7월과 8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정치 일정이 좀 타이트하게 잡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에 대한 이슈가 활발히 될 수 있다. 전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 그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바로 조선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 있죠. 시추 이슈로 인해서 6월 3일 날 성강밴드도 어떤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좀 출현을 했던 모습인데, 그만큼 매물대 투자 심리가 좀 자리 잡혀 있던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시추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면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경제성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결국 리스크를 안고 계속해서 모멘텀을 유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단기적인 부분에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7월 달에 시추 위치에 대한 일정이 잡혀 있고, 또 내년 상반기쯤에 결과값이 한번 나오게 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일정에 있어서 어떤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시추 테마와 엮이면서 상승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의 매집세가 들어와주는 포인트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향후 변동성이 있으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에 있으니까 저와 계속해서 성강밴드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성강밴드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